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기훈입니다. 학령 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지방대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방대의 위기 상황을 전하는 말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들이 동시다발로 무너질 것이라는 예상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정부가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 한 곳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에 경남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가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번에 글로컬 대학 선정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남에서 경상국립대학교만 일단 선정이 됐거든요. 네. 물론 내년도 또 기회가 또 있긴 합니다만 일단 소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제가 총장으로서는 당연히 뭐 힘들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동안에 이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굉장히 경남 지역사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특히 또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등 지자체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경남 지역의 지산학 연간군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산학 연간군 네, 지역사회, 산업체,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다른 대학들,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지자체, 그다음에 군이 경상남도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이런 분야들은 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관련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앵커 기업인 카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구성원들이 진짜 열심히 했다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 소감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정 과정이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글로컬 대학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글로컬 대학의 성공 사례를 경상국립대가 만들어 가겠다. 이 말씀을 당연히 그거 정말 보여주셔야 됩니다. 또 매년 또 평가를 하게 돼 있고 만약에 잘 못하면 또 지원을 끊게 돼 있기 때문에 경상국립대학교가 좀 선도적으로 좀 치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상국립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컬 대학 이 선정된 비전이 우주항공 방산 분야 선도대학 맞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또 그 과기대와 또 통합도 했던 그런 작업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가점이 또 됐을 것 같고요. 하여튼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이 일단 신설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서 이미 신설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신설돼 있습니까? 이미 신설돼 가지고 2024년부터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신입생이 선발합니다. 이 우주항공대학은 경상국립대의 특성화 분야가 우주항공 분야거든요. 항공 분야고 그다음에 통합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또 분야가 기계 분야 이런 데 항공 관련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을 하면서 그 분야도 이렇게 합치게 되고 그다음에 통영 캠퍼스에 또 관련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도 합치게 되고 그러니까 대학 간의 이런 통합, 그다음에 캠퍼스 간의 통합, 그다음에 학과 간의 통합을 통해서 우주항공대학이 만들어지고 이 우주항공대학이 내년에는 이래갖고 100명 정도 이렇게 되지만은요 최소한 200명에서 250명까지 확장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신설했고 전형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지원을 했겠네요. 그런 상황이고 어떤 학과들을 그러니까 우주항공대학만 일단 신설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학과가 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학과는 우주항공대학은 무학과로 전체가 하나의 덩치로 이라고 저 신입생을 선발을 하고요. 이 학생들이 1, 2학년들은 가고 그다음에 3학년 때 뭐냐면은 우주항공 시스템 공학과 우주항공 모빌리티 전공 이런 부분들로 일단 두 분야로 두 분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아마 학생이 더 많아지면 이 전공 분야들도 조금 더 많아질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전액도 그냥 무상으로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지원을 거고, 받으시니까 글로컬 대학으로 기숙사비도 될 거고요. 그거보다는 등록금이나 기숙사비보다는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생활장학금까지 지원을 한다. 생활장학금까지. 전체 학자금은 아니죠. 등록금까지만 일단은
일단 예. 무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무상이고요. 무상이고. 우수한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장학금도, 생활비까지. 예, 장학금도 생활비 지급될 거고. 준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오는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적극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예, 굉장히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대 학생들과 이런 팀을 만들어가 국제 경진대회에 나간다든지 예, 예. 아니면 외국의 이런 회사들이나 선진대학 같은 데다가 예. 우리가 파견을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계시다. 이런 지원과 혜택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방금 서울대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서울대와 공동 학위제를 추진 중이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이거 어떤 배경이고요? 실현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이 서울대와 공동학위제를 제안한 이유는 예. 저희들이 이미 서울대와 굉장히 다양한 학사교류 프로그램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항공우주 관련된 거 이외에도 항공우주에 관련된 거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어떤 부분이죠? 예를 들면 드론 항공 혁신 융합대학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예, 이게 1년 예산만 102억이고 이게 4년 동안 국비만 408억이 지원이 되는 예산인데요. 예. 경상국립대가 주관대학입니다. 예. 서울대가 참여대학으로 돼 있고 건국대, 전북대가 들어와 있고 또 이 전문대학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네네. 안배를 통해 갖고 전남도립대가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예. 이런 부분은 경상국립대가 주관대학이고 서울대가 참여대학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육해공 무인 이동체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드론 아닌가요? 그 말이? 아니 또 다릅니다. 다른 또 겁니까? 예. 거기는 서울대가 주관이고 그렇군요. 서울대가 주관이고 경상국립대가 참여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동 강좌를 개발하고 그 강좌들을 같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또 여기서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경상국립대의 특성화 분야의 항공우주 분야, 그다음에 경남의 또 전략산업인 항공우주 분야, 그러니까 국가의 전략산 핵심 산업인 항공우주 분야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바로 항공우주거든요. 그리고 이 항공우주 분야에서만큼은 국가 거점 국립대학별로 최소한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어 나가면 지역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특화된 분야만큼은 서울대 수준으로 만약에 발전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문제인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하게 될 거라고 수도권 생각합니다. 집중이라든가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는 일극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완화할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서울대와 경상국립대가 같이 관련해서 어떤 강의도 이렇게 서로 듣고 이렇게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공동 학위제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개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지금 서울대하고 얘기가 되신 부분인가요?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거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은 서울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대학 아닙니까? 그렇죠. 국립대학인데 서울대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국가 균형 발전이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서 서울대가 공동학위제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항공우주 분야, 예를 들면 전남대는 에너지 분야, 예를 들면 부산대는 기계 분야, 또는 경북대는 전자 분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분야별로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 지역 대학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다른 국립대하고도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항공 분야에서 먼저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1970년대, 80년대 부산대 기계공학과나 경북대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울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지 않는 학생 그 다음은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을 가지 않고 경북대 전자공학과, 부산대 기계공학과로 왔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예전에 10개를 그러니까 미래에 그걸 만들자 하는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확실한 방안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대에 제안을 했었고요. 제안을 하신 상태고. 예, 제안을 하셨고 서울대 총장님은 이거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우리가 시도를 한 해보자. 같이 이렇게. 인식은 하고 계시는 예, 인식은 부분이고. 하고 계십니다. 딱 거기까지 일단 상황이군요. 예, 예. 그런데 이게 학칙을 또 개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그래야겠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니까 공동학위제일 거냐 아니면 복수학위 같은 걸로 갈 거냐 뭐 이런 예, 예, 것도 예. 좀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그 부분은 조금은 이제 중장기적 플랜이고요. 예, 지금 당장은 서울대와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은 학석사 연계 과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상대에서 예를 들면 3년을 하고 서울대 가서 2년을 해가지고 경상대 안에 학석사 연계 과정은 있습니다. 근데 경상대와 서울대가 학석사 연계 과정을 만드는 거는 필요하면 서울대 학생이 또 경상국립대에 와서 한 1년 그런 정도 경우는 이수하고. 조금은 드물긴 하겠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상대에 예. 굉장히 우수한 교수님을 모시고 오면 그것도 예, 가능할 예.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교류일 것도 같고 예, 국립대 간의 어떤 거는 진정한 협력일 것 같은 예.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추진 중이시고 일단은 서울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예. 요거는 언제쯤이면 저희가 결론을 좀 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그 관심을 좀 갖고 계신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게 그럼 왜 경상대 출신 중에서 서울대 학위를 받아야 되냐 이거는 공정성의 문제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경상대 학생들이 다 공동 학위를 받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경상대 특수 중에서 분야에 굉장히 있어서, 예. 경상대 우주항공대학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 가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네, 학사 네. 교류를 통해 가지고 서울대의 졸업 요건을 만족을 하면 그 학생들만 공동 학위를 그렇죠. 받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다. 경상국립대와 서울대 예. 동일한 학위를 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요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 자, 그러면 그 경상남도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글로컬 대학 선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지원조례 뭐 제정이라든가 그죠? 그 지방비 예. 투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총장님. 먼저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만으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경상남도가 300억, 진주시가 150억, 사천시가 50억 이렇게 전체가 530억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간접적으로 여기에 관련돼 갖고 지원하는 게 또 한 900억이 넘거든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지원인가요? 지자체에서 나오는. 그게 예. 다른 걸로요? 다른 아니 지자체에서 뭐냐면은 예. 경상대에게 주어지는 이런 대응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체적으로 이건 1,400억이 넘어가는데요? 1,400억이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글로컬 대학 선정 이후에 그 항공우주 관련된 그 학과가 이제 제대로 잘 돌아가고요. 또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내려와야 되고 카이도 같이 받쳐주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이제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 국회에서 1인 시하는 건 제가 이제 종종 봤습니다만 대학 총장님이 그 국회에서 1인 시하시는 모습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어떻습니까? 제가 시위를 하게 된 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우주항공 전략본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그랬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 두 분 다 우주항공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거는 공약을 하신 셈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우주항공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컬 대학에서도 여기 우주항공을 특화 분야로 해가지고 낸 부분이고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기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 신뢰를 보여주는 걸 좀 촉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거고요. 총장님 입장에서는 애가 타셨겠어요, 솔직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주항공대학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주항공청이 안 내려오는데 내가 우리 애를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이 부분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는 거가 바로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의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큰 저건 갈림길이 되겠다. 예. 이래가지고 저희가 또 국회 가서 시위를 하게 된 거고요. 또 마지막 이유는 예. 경남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예, 플랜카드 시위를 했는데 뭐 예. 경상국립대는 물론이고 창원대, 뭐 장신대, 인제대, 경남대 모든 대학들이 다 했습니다. 예. 근데 대학 교육을 책임지는 총장이 학생들이 저렇게 나서고 있는데 예, 예. 총장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걸 하게 된 거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 해도 요번에 그 우주항공대학 수시 모집에 5.47대 1 정도 나왔네요. 예, 88명 모집에 482명. 그렇죠. 예. 꽤 높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낮은 낮습니까? 거죠. 예, 왜냐하면은 네. 그 수시를 할 때는 글로컬 대학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네네. 예. 아, 글로컬 대학이 그렇군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됐으면 훨씬 더 올라갔을 것인데. 훨씬 더 네. 올라갔을 거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경쟁률보다는 거기 오는 학생들의 수준이 어떻게 되냐 이게 저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대학의 원년 멤버가 누가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많은 좀 인재들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그 수시 모집 관련해서 2024학년도요. 경상국립대가 전체 수시 모집이 5.9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 약간 올랐네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예. 지금 올해가 학령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시기였습니다. 이게 전국의 국가거점국립대학은 한 0.72 정도 다 내렸는데 우리는 아주 소폭이기는 하지만 조금 늘어났거든요. 약간 올랐습니다. 예, 약간 올랐는데 사실상 이런 거의 부분에서 차이는 없는데요. 약간 올랐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다른 국가거점국립대학은 다 내렸는데 우리 대학만 그냥 거의 유지를 하지만 약간 올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 내 모집에서는 6.3대 1, 6.03대 1 돼가지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원 있습니다. 내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신설된 단과대학이 IT 대학하고 IT 공과대학이 또 따로 있더군요.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꽤 높습니다. 7.12대 1 정도 기록했고요. 아까 우주항공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47대 1 기록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수시가 몇 %죠? 수시가 83% 정도. 83% 정도 되죠. 나머지 17%가 이제 정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높지 않을까,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글로컬 대학 선정되셨고, 글로컬 대학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학에서 내세우고 있는 게 수요자 중심 교육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수요자 중심 교육은 학생 중심이기도 하지만은 학생이 취업할 기업체 중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동기부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되면 30초 이내에 세계적인 학자의 논문까지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열심히 하게 만드는 마음가짐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게 바로 동기 중심 교육인데 이 동기부여 교육을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경상국립대에 가면 내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또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동기부여를 받게 되면 그런 부분의 교육을 좀 강화하겠다. 이거는 좀 인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러니까 경상국립대 의대가 지역인재 선발 신입생 인원을 전체 정원의 80% 이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건 지금 우리도 한 7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원에서 70%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원이 되면 이 정원된 거에서 전체적으로 80%까지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의대에서 의료 보건 인력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지역 보건 의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경상남도만 해도 14개 지자체가 조금 의료 취약지구입니다. 그리고 10개 정도는 아예 이게 응급 의사가 없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응급의사만 없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경상국립대가 경상남도 의료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를 많이 배출해 낼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지역 인재 할당제. 그러니까 우리 경남 지역에서 온 학생이면 아무래도 경남 지역에 나중에 의사를 개업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8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에 있는 국가거점국립대도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의 지역 의료를 해결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80% 이상으로 올리려고 이렇게 다 생각을 총장님,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권역이라는 게 경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경남, 부산, 울산까지 다 포함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부산까지는 포함은 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의과대학하고 노력해가지고 어쨌든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와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면 부산 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남에 그래서 여쭤본 지역에 거거든요. 경남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80% 이상 뽑아야 경남에 여기에 나중에 이제 개업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과대학하고 잘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과대학 입장에서는 보다 더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싶어 하실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권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과대학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은 공공의료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상남도 의료를 책임진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의과대학도 뭐냐면은 경상남도 의료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경남이 특히 의료 취약지구인 부분들이 하면 인구 10만 명당 의료 배출 인력이 0.23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전국 최하위권이고요. 그다음에 인구 만 명당 의료 인력 수도 17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경상남도의 의료 인력을 늘리고 배출 인력을 늘리고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배출된 인력들이 경남에 개업을 하게 만드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이 부분은 경상국립대뿐만 아니고 우리가 경남 지자체라는 거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제도적으로 공공의료가 안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어떤 조항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의무를 또 부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총장님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과연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경남 지역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거 지금 말씀해 주셨고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견도 없어요. 지역사회에서 다 반기시죠.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창원 지역에서 인구 100만의 창원 지역이 어떻게 의과대가 없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과대 신설을 좀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요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경상국립대가 두 번째 의과대학을 창원에 만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입니다. 아니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가 아니고 이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의료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 방법이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의료인을 지금까지 배치해 왔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고 있고 방법도 알고 계시고 이런 게 가장 큰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그것도 있지만은요 병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과대학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그냥 일반적인 이제 의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마산 의료원 같은 것들을 하면 저 부분 가지고는 대학 이런 의료 인력을 수련 병원으로서는 역할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최소한 창원 경상국립대 병원만큼 되는 수준의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 정도 병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료 장비들을 하려고 그러면 약 1조 2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이 의학교육 인정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학교육 인정제가 새로 시작을 해가지고는 의학교육 인정을 통과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학교육 인정원에서 제대로 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 사회에 맞는 제대로 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인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 가지고는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이미 경상국립대 의과대학에서 인정을 이미 현재 받고 있고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님, 그러면은 창원 지역에 새 의과대학을 지금 새로 설립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추진 중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창원대학이 글로컬 대학도 되고 창원대학하고 경상국립대 합쳐가지고 창원 캠퍼스에 창원대 캠퍼스에 지금 현재 창원대 부지에 두 번째 의과대학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통합에는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사자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창원에 의과대학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끝으로 방송에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예, 시청자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저희 대학이 이번에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지역에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자입니다만은 이게 우리 대학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역 사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는 힘든 사업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경상국립대학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경상국립대가 경남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경상남도에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학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상국립대 권순기 총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고맙습니다. 자, 포커스 경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